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태산.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탈북 외교관이죠. 북한 체코의 외교관으로 계셨던 분인데 탈북하신 분인데 글이 아주 힘이 있거든요. 힘도 있지만 통찰력이 있어서 요 글 제가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파의 치명적 결함을 적은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어제는 내노라 하는 큰 분들과 식사 자리에서 논쟁을 좀 하다가 서먹하게 헤어졌다. 그분들이 대선에서 국힘당 윤 후보만 당선이 되면 보수는 정권을 찾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나와 충돌이 생겼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국힘당 후보만 당선되면 나라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담한다. 그 어떤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수는 절대로 정권도 지키지도 못하고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런데 그분들은 윤만 성공하면 문을 잡아놓고 무조건 나라를 바로 잡는다고 장담을 한다. 그들은 지금 한국이 처한 모든 조건들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다. 그처럼 당당하던 이명박이 왜 2008년 2월에 취임하여 3개월 만인 5월 22일과 6월 18일에 사죄 성명을 내고 자기의 모든 공약을 철회하고 머리 박고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갔는가? 그처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는 왜 강제로 핵탄을 맞고 그것도 모자라 30년 이상 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가? 이 두 대통령들이 단지 국민이 준 힘을 쓸 줄 모르는 바보여서 종북들에게 사죄를 하고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갔다고 보면 꼭 실수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중이 종북들을 조정하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파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윤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북중의 눈치를 보고 종북 좌파들에게 설설 기는 길밖에 없음을 알려고도 안 한다. 우선 종북 좌파들에게는 뭐가 있는가를 보라. 제일 중요한 즉 단결과 단합의 중심 즉 좌파 지휘부가 있다. 군대는 국방부서부터 산하부대 모두 종북들이 쥐고 있다. 국정원, 경찰 그것도 모두 종북들이 깔고 앉았다. 국회, 법조계, 언론 역시다. 노조, 국군 숫자보다 더 많은 수백만 명이 종북들의 숨겨진 정예 무력으로 존재한다. 또 한마디만 하면 당장 들고 일어날 수백만의 빨간 세력이 전국에 있다. 정체도 모르는 수십만의 외국 간첩들과 공산 세력이 종북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 뒤에는 북중이 버티고 있다. 이것을 보고도 윤이 뒤집을 수 있다고 우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스파이다. 그러면 보수 우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달랑 아무 힘도 없는 선거표 한 장뿐 이다. 그 외에 있다면 저만 잘났다고 떠드는 선비들의 주둥이뿐이다. 보수에게는 국민을 묶어 세울 단결의 중심도 없고 지도 역량도 없다. 그래서 보수는 지난날 자신들의 대통령도 정권도 당도 못 지켰다. 앞으로도 보수는 꼭 같을 것이다. 강력한 지도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 정세 분석도 해보고 또 우파와 좌파 간의 역량 타산도 해보라. 그리고 보수와 좌파들의 단결력과 전투 능력도 타산해보라. 무능한 자들이 이런 아무런 역학적 계산도 없이 막연하게 윤만 되면 마치도 지구라도 뒤엎을 것처럼 떠들어댄다.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 낡은 정치 쓰레기들 다 버리고 국민이 피 흘려 싸워야 자유도 재산도 지킬 수 있음이 진리다. 이렇게 김태산 씨가 써줬는데요. 이 글을 읽고 이 무기력한 보수를 정확히 진단하셨는데 저만 잘났다고 떠드는 선비들의 주둥이뿐이다고 한 대목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 선비들의 주둥이 중에 한 주둥이일 수 있어서 무기력한 주둥이, 유튜브로밖에 떠들 수 없는 이 주둥이, 가끔 집회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해본들, 목숨 걸고 싸우자고 외쳐본들,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는 이 주둥이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일단 이분은 꿰뚫고 보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왜 당했나? 그러면 윤석열은 안 당할 것 같은가?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당했을까요? 힘을 쓸 줄 모르다 해서 당했을까요?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형이 판이 다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좌파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다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러니까 이 진지전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지전은 종북 좌파 간첩들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간첩은 아닐지라도 주사파 이 잘못된 이념으로 무장된 이 세력들, 검은 세력들이 민노총 등등등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회도 다 부정선거로 다 장악해.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돼도.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윤석열이 돼도 하는데 저는
저는 여기에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면 될까? 왜냐하면요, 이준석이한테 가서 백기투항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이준석이가 문제가 뭐냐면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결별해야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대위에 전권을 맡고 윤석열 후보가 그한테 절절절절 기면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또 안 할까요? 이준석이 저렇게 힘이 있는데 윤석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또 부정선거 안 쓸까요? 벌써 여론 조작 들어갔잖아요. 여론조사 지금 삐까삐까하게 나오잖아요. 뭐 골든크로스도 나오고. 그러면 부정선거 안 쓸까요? 목숨 걸고 저들은 싸우는데 진짜 우리 보수 우파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낙천적이고, 게다가 선비들이라고 저 잘났다고 주둥이만 나불대기 때문에 당도 그렇고 언론도 무기력하게 핵심을 급소를 못 지르고 있고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국정원, 경찰, 국회, 법조계, 언론, 노조 뭐 다 군대까지 다 경북 좌파들이 지휘부가 싹 쓸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놓겠냐 이거예요. 그 권력을.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놓겠냐 이거예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에서는 공화당도 됐다가 민주당도 되죠. 지금까지 우리도 그래 왔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암만 비판을 하더라도 그냥 틀어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독재로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 4년 반을 봤잖아요. 근데 더 독한 이재명이가 자기가 당선이 안 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한두 건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문재인 파들, 일파들이 감옥에 갈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그들이 순순히 선거로 내놓는다고요, 정권을.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선거에 졌으니까 뭐 할 수 없지. 투표에 우리가 졌는데 뭐 어떻게. 자 정권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믿으세요? 저 사악한 집단이. 그리고 이념으로 완전히 목숨 걸고 똘똘 뭉쳐 있는데 이 무기력한 보수 우파들 상대로 애딸이야 이거 이거 가져가시오. 순순히 이 바보들한테 남겨준다고요. 길길이 뛰는 우파면 무서워서라도 남겨주죠. 저렇게 끈질기게 부정선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네. 공산주의 이거 가면 안 되겠다고 물고 늘어지네. 야, 저자들한테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주지. 아무 소리 안 하는 야당인데 내줄까요? 부정선거 없다는 야당 대표인데 거기다 내줄까요? 부정선거 없긴 해. 없어. 인마 있었어. 그러나 이번엔 부정선거 안 쓰니까 니네가 이겼다. 그래, 딱 가져가라.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은 내줬지. 대권을 내줄까요? 대권을 잡으면요, 나라를 통째로 잡는 건데 거기서 파생되는 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데가 나라 통째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나라 통째로. 싹 주요 기관이고 싹 대통령이 그냥 나라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순순히 표로 내준다고요? 참, 이 순진한 이제 국민들을 보고 목숨 걸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이 김태산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역학적 계산도 안 하는 이 보수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내가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나, 이럴 줄 모르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당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보수는. 그래서 재산도 자유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언제? 몇 달 후면은. 그러면 집권 하자마자 드라이브를 걸려면요, 이제 실행이 되려면 한 1년 가까이 후면은, 몇 달 후면 선거죠. 선거 임기 초에는 이제 허니문 기간이니까 임기 초부터 국민들을 이렇게 잡지는 않겠죠. 임기 임식하고 강요들 셋업하고 어쩌고 한 다음에 안정이 됐다고 싶으면 그때서부터 얼마나 몰아치겠습니까? 문재인이 몰아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몰아칠 텐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 남발하고 있는 자들 것 돈 싹 뜯고 세금으로 지금도 이렇게 뜯었는데 더 뜯을 겁니다. 뜯고선 그냥 온 국민한테 용돈 나눠준다고 하면서 국고 거덜낼 거고, 한미동맹 흔들 거고, 중국하고 깊숙하게 연결을 할 거고, 북한하고 뭔가 일을 저지를 거고, 사유재산도 우리의 자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으니.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야당이지, 언론이죠. 근데 야당과 언론이 제대로 못 싸워주니까 이 김태산 씨는 국민이 피 흘려 싸워야 자유도 재산도 지킬 수 있음을, 이게 진리인데 만고의 진리 아니에요. 프랑스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국민이 싸워서 자유를 지키고 그 나라를 지켰잖아요. 이런 폭정을 일삼는 왕들, 옛날 왕들도 국민이 일어나서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민주주의들 못 지키는 이 암울한 시대에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산 슬슬 빼앗기잖아요. 종부세. 제가 어저께 술 한잔 했는데 부부동반에서 종부세 얘기들을 엄청나게 뜯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자세한 금액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뜯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노해. 근데 이제 더 뜯겨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토지세까지 합니다. 그래도 악소리 못해. 뜯기는데 안 내면은 압류당할 텐데 집이고 뭐고 다 뺏을
있을 텐데 압류해놓고 국가가 그냥 뺏어버릴 텐데 낼 수밖에 없어요. 집 팔아서 내야 돼. 이제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한 채 팔아서 세금 다 내다가 볼일 못 보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냥 이리 빚내 저리 빚내서 집 팔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리 빚내고 저리 빚내서 세금 내다가 볼일 못 보고 그리고 국가에서 조금씩 용돈 주면 그거 헬렐레 하고 받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집회요? 이제 집회는 끝납니다. 이재명이 같으면 놔두겠어요? 그 독한 사람이 집회 못해. 이제 마지막이에요. 선거 전에 뒤집어 없는 집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집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무기력한 대한민국에 주둥이로만 떠들고 있는 이봉규도 무기력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이렇게 무기력할까? 국민이 이렇게 무기력. 옛날에는 학생들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뒤집힌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게 조용하니 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게 이게 이준석이 같은 놈들이 2030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빨간색 티셔츠 입고 사진 좀 찍으시려면 지금 사진 찍는 게 문제냐 지금 절체절명이 어떤 순간이지 뭐 사진 찍으면 이겨? 니네가 무슨 정우성이야 뭐 장동건이야 김태희야 무슨 사진 찍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맨날 얘기하는 이 주둥이도 이 주둥이밖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용기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강화문 연단에 올라가서 진짜 할복이라도 하고 말이야 진짜 뭔가를 보여줘야 그런 거를 못하는 제가 안타깝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없는 나라가 안타까워요. 저조차도 그걸 못하고 주둥이름만 연단해서 마이크만 잡고 떠들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보여요. 김태산 씨처럼 생각이 같아요. 저는 앞날이 보여요. 걱정되는 앞날이. 그런데 주둥이로밖에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기다려보죠. 젊은이들 한번 기다려보고요. 참 이렇게 무기력할까.